자, 안녕하세요. 임영균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배운 기획을 기획서로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서 왜 쓰세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 대부분 뭐 시켜서 쓴다거나 좀 하기 싫은데 떠밀려가지고 뭐 쓰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 기획서를 왜 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목적을 떠올리는 순간 내가 기획서를 어떻게 써야 되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획서를 실행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물론 최종 단계에서는 실행을 전제로 하지만 이 산에 이 위에 깃발 보이세요? 이 깃발 뭐냐면 우리 상사 또는 뭐 팀장 또는 뭐 사장님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정상을 넘지 못하면 결국 그 밑에서 막걸리를 먹는다거나 뭐 낮잠을 잔다거나 뭐 파전에 뭐 소주 한잔 하는 그런 즐거움은 있을 수가 없겠죠. 즉 이 산 정상을 넘어야 되는데 게이트키퍼라고 하는 문지기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획서를 쓰는 목적은 설득이라는 것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획서를 설득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설득의 프로세스가 기획 또는 기획서를 쓰는 프로세스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설득의 가장 최적화된 프레임이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 이야기, 즉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쓸 때 스토리텔링 기획을 해라 또는 스토리 형식으로 쓰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스토리를 쓴다는 것의 어떤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스토리는 쉽고 빠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뭔가 좀 약간 그 일반적인 문서보다는 흥미나 몰입도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억력 증대까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예로부터 어릴 때부터 전래동화나 또는 고전 같은 데 많이 들어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감이나 익숙함까지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스토리 전달 방식, 스토리텔링의 효과는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기획서를 쓸 때 스토리텔링으로 쓰면 좋다, 스토리 기획으로 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책에서 봤을 때도 저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개념을 굉장히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정리를 명확하게 해드릴 건데요. 자, 이야기를 말하는 방식인 테러 스토리 방식이냐, 스토리텔링 방식이냐는 굉장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테러 스토리는 뭐냐면, 내가 뭐 10장이든 20장이든 어떤 문서를 쓰거나 이야기를 할 때, 그 중간에 하나를 어떤 사례나 성공 스토리나 뭐 슬픈 이야기나 실패 사례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끌고 와서 중간에 포함시키는 거. 자, 이게 테러 스토리 방식이고요. 자, 그보다 근본적으로 기획서에서 말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은 A부터 Z까지, 즉 첫 장부터 끝장까지를 스토리 구조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 기획의 정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왼쪽도 의미가 있지만 오른쪽의 방식, 즉 스토리의 구조를 만드는 것, 즉 문서를 쫙 연결시킨 문서를 스토리 구조를 만드는 걸 스토리텔링 기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차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고, 두 번째로 스토리 뒤에 붙는 라인과 보드라는 말의 차이점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자, 이런 개념적인 정의가 훨씬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토리 라인과 스토리 보드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 어떤 팔찌나 이런 걸 만들 때 실에다가 구슬을 꿰는 건데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구슬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빨간 구슬 2개, 파란 구슬 하나, 흰 구슬 3개 껴야지 라고 순서를 결정하는 것, 즉 이야기 전달 방식을 결정하는 걸 스토리 라인을 짜다, 스토리 라인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실제 내가 끼는 파란 구슬, 흰 구슬, 뭐 노란 구슬 등등의 이런 하나하나의 구슬, 즉 눈에 보이는 형태의 어떤 시각화된 형태를 스토리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 라인은 순서이자 흐름,
스토리보드는 그 한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획을 할 때 순서는 스토리 라인을 쭉 짜고 내가 쟤한테 이 기획을 보고를 하는데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해야지라는 걸 머릿속에서 그려보는 거. 스토리 라인. 그다음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지를 한 장면을 고민해서 표현한 거를 스토리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라인과 보드는 굉장히 다른 거고 기획을 할 때는 스토리 라인을 잡고 그걸 보드로 표현한 다음에 마지막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파워포인트든 뭐 워드든 엑셀이든 한글 파일이든 문서로 옮기는 거가 마지막에 실제로 기획서를 쓰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스토리 라인과 스토리 보드만 탄탄하다면 이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야기의 흐름이나 설득의 구조가 중요한 거지 이 문서의 어떤 형태보다는 앞단의 이 작업이 훨씬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간 투자도 훨씬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기획서를 쓸 때 기획사 써박은 바로 어떻게 하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파워포인트 켜거나 검색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거보다 내 머릿속에 어떤 흐름이나 장면을 기획하는 이 앞단의 단계가 훨씬 더 전제되어야 되고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토리 라인이나 스토리 보드를 그릴 때 디지털적인 방법보다 많은 기획자 전문가들이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추천을 하는데 기획의 정석의 저자인 박신영 씨는 이 A4를 8조각으로 접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그려보는 방법을 추천하기도 하고 프레젠테이션 젠이라는 책의 저자 가른 에이놀즈는 이렇게 많이 보신 형태죠.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눠서 여기 그림, 여기 메시지, 그림, 메시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책을 보면 나와 있는 그림처럼도 그려보라고 하는데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일 좋은 게 포스트잇 한 장, 포스트잇 있죠. 요 한 장을 슬라이드 한 장 또는 어떤 워드 같은 경우 문단 하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단락 이렇게 표현해서 연결시키는 방법이 나중에 그 순서를 바꾸기도 쉽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물론 전문가들이 추천해준 방법이니까 뭘 쓰든 간에 중요한 건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한번 도전해봐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너는 시키기만 하고 네가 실제 그렇게 해? 라고 질문 저한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방법을 조금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게 제 수첩인데요. 자, 이렇게 그림상에 먼저 이렇게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 나가지를 스토리보드를 그릴 때 이렇게 연필이나 볼펜을 먼저 그려놓고 왼쪽에 있는 장면을 슬라이드로 옮기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 거고 자,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있는 그림을 파워포인트로 옮기면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이런 밑그림 작업이 있으면 훨씬 파워포인트 작업할 때 훨씬 수월하고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 후배들한테도 많이 알려준 방식인데 지금까지도 이걸 고마워하고 적용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긴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잇 가지고 활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기획의 흐름인 why, what, how, so, what의 구분에 맞춰서 이렇게 스토리를 정리해보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스토리보드 한 장 한 장을 포스트잇으로 표현해보면 훨씬 흐름을 딱 볼 수 있고 이걸 나중에 문서로 실제 컴퓨터 작업으로 옮기면 훨씬 수월한 작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스토리라는 게 왜 나왔고 기획서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차례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의 한 장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즘 영화가 아주 당해가지고 시작부터 사람이 죽고 범인이 나타나서 하나의 스토리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많은 영화, 아직까지 대부분의 영화나 우리가 익숙한 어떤 드라마 이런 것들 패턴들이 기승전결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런 식입니다. 대충 되게 뭔가 평화롭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악당이 나타나거나 재해가 생겨서 마을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나한테 문제가 생겨요. 기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 악당을 상대할 히어로나 어떤 멘토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좀 나를 도와줍니다. 자,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과제, 일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 끝나고 뭔가 남녀가 결혼을 하거나 사랑이 뭐 완성이 되거나 러브스토리 같은 경우 또는 이런 뭐 액션물 같은 경우 악당이 사라지고 다시 평화가 오는 이런 흐름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물론 영화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흐름이 기승전결의 흐름으로 나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기획서의 상황으로 옮겨와 보면 자, 누가 가진 문제, 고객이 우리 회사의 고객들인지 아니면 우리 내부의 고객들인지 뭐 주인공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기획서의 흐름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불편 또는 필요. 자, 발생형이냐 기회형이냐. 자, 발생형은 불편, 기회형은 필요겠죠. 그렇죠? 문제를 찾은 다음에 자, 이거에 대한 내 아이디어가 뭐지? 해결책이 뭐지? 솔루션이 뭐지? 를 제시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기지 일정 뭐 돈, 예산, 뭐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짜는 전 실행 계획 단계 그다음 마지막 결은 기대 효과 및 목표 결국 뭐죠? Why, what, how, so what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장이든 50장이든 뭐 한 원페이지든 Why, what, how, so what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스토리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면 결국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토리 고주랑 똑같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결국 스토리는 상사가 궁금해하는 궁금증, 의문에 대해서 촥촥촥촥 대답하는 과정이랑 똑같은데요. 자, 뭔가 내가 기획을 하거나 제안을 하려고 할 때 상사의 머릿속에 딱 튀어오르는 생각은 제일 먼저 이겁니다. 왜? 야, 내가 이거 왜 들어야 돼? 너한테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지? 라는 이유에 대해서 자, 우리 회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문제입니다. 문제의 어떤 정의는 Y적인 부분을 제시를 하고요. 자,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 네가 그거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질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단계. 야, 진짜 할 수 있겠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는 질문에 자, 이런 절차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정, 예산, 조직, 뭐, 사람, 이렇게 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거예요. 가능해요. 실현할 수 있어요. 라고 어떤 가능성이나 현실성을 보여주는 거. 마지막에, 진짜 우리 상사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뭐, 직급이 올라가고, 자리가 무거워질수록 책임감이 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거 안 하려고 해요. 그때 마지막에 이런 질문으로 나한테 태클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백태클이 들어오죠. 그래서 왜 실제 도움이 돼? 하면 뭐가 좋은데? 라는 질문 꼭 해야 돼? 라는 질문을 꼭 한다는 거죠. 여기에 자,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 회사나 고객들한테 이런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기대 효과를 빡 제시하면서 끝내는 거. Why, what, how, so what의 이런 흐름은 결국 영화의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윗사람이 궁금해하는 흐름이기도 하다라는 거 명심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요. 결국 4단계. 왜,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뭐라는 흐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결국 기획서는 명분, 왜로 시작해서 실리, so what으로 끝낸다. 그 중간 단계 승이나 전, what과 how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기획서의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인 why와 so what이 강력해야 명분과 실리가 강력해야 설득이 가능한 형태로 기획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획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장이든 10장이든 100장이든 간에 첫 줄에 눈을 딱 대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쑥 읽히는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스토리 라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아이디어, 빛나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선 왜 하고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어떤 기대 효과까지를 잘 제시하냐의 이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 요 앞에, 보여지는 기획서는 제가 캐논 코리아라는 카메라 회사 다닐 때 애들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좀 해보겠다, 키즈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썼던 기획서인데 실제는 한 뭐 40장, 40페이지 정도 되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기획서였는데, 이거의 스토리라인은 결국 4단계에서 시작했어요. 자, 왜 애들 대상으로 아무것도 안 하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기대 효과가 있지까지를 딱 떠올려 보고 여기서 쫙 펼쳐서
기획서를 완성했던 기획이 납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쓸 때 why, what, how, so what이라는 흐름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단계의 흐름만 잘 거치면 하나의 기획서 완성이 되는데, 자,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들려주고 싶어. 자, 우리 회사에는 또는 우리 고객에는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런 것들이야. 자, 논리적 사고 있죠. 내가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이유야. 그거에 대한 근거야. 까지가 드는 게 Y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내 해결책은 한마디로 뭐야? 라고 어떤 기획의 컨셉 정도를 제시해줘도 좋고, 명확하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솔루션 같은 걸 딱 임팩트 있게 보여줘도 좋고, 자, 이거 핵심은 이런 거야. 1, 2, 3이야. 3의 법칙. 자, 이렇게 하면 돼. 까지가 기획의 what.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할 거야. 예산은 이 정도면 되고, 이 정도 돈 들이고 한 1년짜리 프로젝트를 하면 되고, 지금 이 정도 TFT 구성하고 여기 좀 인력 쓰면 돼 라는 how 실행 계획,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변화가 생길 걸 기대 효과, 목표 등을 제시하면서 마지막에 딱 끝내는 거. 이게 일반적인 기획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획서와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한 2페이지 정도 되는데 1페이지 기획서를 표방한 기획서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자주 하는 짓 중에 하나가 역기획이라는 걸 한번 해보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뭔가 새로운 걸 딱 기획해서 기획서를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거꾸로 세상에 나와 있는 좋은 기획을 거꾸로 분석해서 내가 저 기획자라면 이렇게 기획서를 썼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짓들을 굉장히 많이 해보는데, 좋은 연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혹시 여러분들 미니어처 제사상이라고 아세요? 미니어처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 미니미소라는 회사인데, 저는 이걸 TV에서 보고 진짜 정말 대단한 기획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속으로 박수를 치고 메모해두고 제가 한번 기획서를 써봤는데, 요는 이겁니다. 요새 어떤 땅에 이렇게 산소에라고 하나요? 그런데 묻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땅덩어리 너무 좁고 뭐 비싸기도 해서 화장을 많이 하고 납골 땅에 많이 모시는데, 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럼 야, 납골 땅에서는 제사도 못 지내고 딱 쑥 가가지고 이거 한번 사진 보고 이렇게 와야 돼? 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납골 땅에도 제사를 좀 지내고 싶은데 못 지내네? 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미니미소 대표님께서, 저랑 아무런 관계는 없는 분입니다. 예. 일면식도 없어요. 예. 자,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이 미니어처 제사상을 개발해서 납골 땅에 올려놓을 수 있게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와, 진짜 초천재다, 천재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이 미니어처 제사상에 대한 기획서를 제가 한번 역으로 추정을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물론 사장님께 허락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되게 좋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기획의 컨셉을 못다한 조짐 속에서 발견한 사업기획. 자, 제사를 지내고 싶은데 못 지내는 그런 자식들의 마음에서 발견한 사업기획, 미니어처 제사상 사업기획안이라고 잡았고요. 뭐, 작성 일자, 작성자, 그리고 목차 정도를 써주고, 기획의 배경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새 화장실 추위도 너무 많고 미니어처 시장도 많고 사람들이 뭐 제사상 차로 이런 것보다 뭔가 빌리고 이런 걸 좋아해 라는 어떤 환경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도출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골 땅에서는 왜 제사를 못 지낼까? 자, 거기서도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딱 해결책을 미니어처 제사상이라고 하고, 제가 임의적으로 그냥 10cm 제사상에 초심을 담는다라고 이렇게 한 줄 카피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미니어처 제사상이라는 what까지 떠올렸으면, 자, 핵심 과제는 뭘까요? 상품을 뭘 구성하고, 가격은 어떻게 하고, 마케팅 홍보 어떻게 하지, 이런 등등의 세부적인 계획. 핵심 과제가 있어야 되겠죠? 핵심 과제를 선정을 한 후에 그걸 기획서에 표시를 해주고, 마지막은 돈 얼마 들고 어디서 하고 어떻게 팔고 일정 어떻게 가져가고 등의 실행 계획으로 끝냈습니다. 이거 사업 계획서였기 때문에 뭐 굳이 목표 및 기대 효과를 쓰지 않았지만 포함은 되어 있는 구조고요. 자, 그래서 큰 흐름을 why, what, how의 흐름으로 가져오면서, 자, 핵심은 문제 상황을 잘 도출하는 거. 자, 아무도 납골 땅에서 제사상 차린다는 생각 아무도 안 할 때 이분은 했던 거죠. 그렇죠?
거기에 탁월함이 있다라고 생각한 좋은 기획이자 이것을 제가 기획서로 옮겨본 사례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을 마무리할 하나의 명언은 보헤미안 랩소디로 이제 재작년에 엄청난 유명세를 타던 퀸의 프레디 머큐리의 명언인데요. 제가 이분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분의 자서전을 사서 읽어봤는데 되게 좋은 말들, 정말 초천재성을 보여준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작곡을 할 때 가장 먼저 멜로디를 떠올리고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 마지막에 가사를 쓴대요. 자, 가장 먼저 뭘 떠올리죠? 멜로디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쭉 첫 소절부터 끝날 때까지의 흐름, 기획서에서 뭐랑 똑같죠? 기획서에 스토리 라인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구조를 만들고 장면을 만들고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획서에서 뭐다? 한 장면이 아니라 전체를 쫙 이어주는 스토리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 스토리를 좀 더 돋보이게 표현하기 위해서 기획서 디자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